효소의 종류와 특성. 효소. 자, 요 전에 뭐 했죠? 이전에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했죠, 그죠? 그렇죠.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했어요. 자, 물질대사는 특징이 뭐죠? 효소가 작용하고 에너지 출입이 있고, 그죠? 네. 자, 크게 어떻게 구분됐죠? 그 동화랑 동화가 뭐예요? 뭉치는 합성. 그죠? 동화는 합쳐지는 거야. 그건 뭐야? 합성하려면 흡열이야, 그죠? 네. 흡열. 자, 그 다음에 이화. 자, 이화는 반대죠. 분해. 왜 분해해? 에너지를 뽑아 쓰려고. 발열, 그죠? 오케이. 그래서 광합성, 세포, 또는 뭐 소화,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죠. 에너지. 그래서 일일 총 대사량. 자, 일일 총 대사, 2일. 자, 일일 총 대사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일일 총 대사량은 자, 뭐죠?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 자, 활동 대사량. 그리고 하나, 소화. 맞죠? 소화 흡수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총 대사량에 쓰이더라.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자, 얘네들은 문제는 어떻게 난다고?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걸로. 자, 얘네들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시간이랑 그쵸. 시간과 체중. 그쵸. 네. 체중을 곱해서 이 값을 합산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에너지 또 따로 있잖아. 자, 그래서 그게 뭐 남자냐 여자냐 뭐 나이가 몇이냐 이거에 다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에너지하고 소모량하고 비교해서 뭐 부족하면은 영양실조 걸린다, 그죠? 많으면 뭐 고도 비만, 그죠? 이렇게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자, 균형 있게 에너지를 흡수하고 소모를 하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효소가 있어야 된다. 효소. 네. 자, 효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생체 생체 촉매. 오케이.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촉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반응을 도와주거나 그쵸. 방해하거나 맞아요. 포함하는.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자,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촉매라고, 우리 몸에 있는 촉매, 생체 촉매를 효소로 하면서, 자, 우리 몸에 있는 촉매는 대부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오케이. 됐습니다. 효소의 작용. 자, 포도당이 실험실에서 연소되기 위해서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만 사람의 세포에서는 효소의 작용으로 자, 37도, 그죠? 약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낮은 온도에서는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한다. 자, 이 촉매의 역할은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 자, 효소의 기능. 자, 통합과학 내용이니까 빠르게 할게요. 자, 반응물이 있어. 생성물이 있죠. 자, 반응물, 내가 포도당이야. C6H12O6야. 자,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돼? 우리 어저께 화학에서 했죠. 뭘 해야 돼? 일단 끊어줘야 돼. 자, 얘를 끊어주려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죠? 불안정한 상태가 돼. 자, 이 불안정한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화학에서. 자, 이런 끊어질랑 말랑 하는 이 전이 상태까지 에너지를 줘야지 얘가 이제 얘가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서 요까지의 에너지를 뭐라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하는 문자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래서 EA라고 표기를 합니다. EA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는 자, 요 밑에 있죠. 그래프가 요걸 설명해 줍니다. 자, 뭐 통합과학 때 다 설명했지만, 자, 온도가 예를 들어서 자, 얘가 0도씨다. 자, 그러면 0도씨 기체 분자는 자, 다 모든 애들이 속도가 느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느린 애도 있고 빠른 애도 있지만 대부분 느린 애들의 분포 형태로 나타낸다. 분자수가. 자,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자, 36.5도씨.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자, 평균적으로 빨라진다. 그죠? 평균적으로 빨라집니다. 자, 애들이 빠른 애도 있고 느린 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빨라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빠른 애들이 꽝 충돌을 해야지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는, 자,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는 분자들이 부딪혀야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할 수 있는 분자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죠?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에서는 어떨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합니다. 반응 속도는 증가합니다. 왜? 반응할 수 있는 분자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렇게도 된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 촉매, 생체 촉매가 있으면 뭘 해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더 많은 분자들이 추가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야.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실제 반응 속도는 이런 형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활성화 에너지가 결정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아. 자, 너무 높으면 뭐야?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적어. 그쵸? 그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막 그런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왜? 반응할 수 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얘는 이제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죠, 발열. 그렇죠? 자, 얘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니까. 자, 화학하고, 그죠? 진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걸 반응열이라고 하죠. 네. 이 반응이 나올 때 이제 반응열 Q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결국 엔탈피 변화다라고 했죠, 그죠? 얘를 어떻게 측정해요? CM 델타 T로, 그죠? 열량계로 측정한다. 이런 것까지. 자, 오케이, 좋아요. 효소가 없을 때, 자, 얘는 뭐야?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죠, 그죠? 자, 얘는 이만큼을 흡수해야 돼요. 반응열은 Q, 그죠? 자,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활성화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만큼이야. 엄청 많죠, 그죠? 그렇죠. 반응물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야, 그죠? 느리다. 자, 얘를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반응할 수 있는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라는 거, 왜 반응 속도가 빨라져? 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예요? 면접이고 논술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답만 맞추는 애들 있죠, 그죠? 답만 맞추면 뭐 내신 점수는 높겠죠, 그죠? 답만 맞추면. 여기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왜?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죠? 그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우리는 내용, 통합과학의 질문, 면접 내용을 다 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효소가 어떻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냐 이거죠, 그죠? 효소가 어떻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요? 자, 구조 때문이라는 거죠. 입체 구조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한다. 그죠? 한 100만 번 얘기했죠, 그죠? 네. 자, 입체 구조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생물학에서는 기질이라고 해요. 화학에서는 반응물이라고, 생물에서는 기질이라고 표현을 써요. 자,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를 활성부위, 여기 활성부위, 결합하는 입체 구조, 얘를 활성부위, 그죠? 활성부위. 자, 효소의 활성부위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다르다. 자, 입체 구조. 자, 이거는 실제로 이제 3D 모델링 한 거죠, 그죠? 육탄당 인산화 요소. 자,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 자, 포도당에 인산을 이렇게 붙이는 효소예요. 자, 어떻게 되죠? 포도당의 기질이 띡 들어가니까 딱 하면 얘가 입체 구조가 변해요. 그죠?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여기에 인산이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한다?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한다. 예, 합쳐진 거를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활성 부위와 입체 구조가 딱 맞는 애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자, 얘와 맞지 않는 애들은 뭐야? 결합을 못해요. 자, 그러면 얘는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활성 부위에 기질이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아야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며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하니까 뭐라고 해요? 기질 특이성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자, 활성 부위에 입체 구조가 맞는 특정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효소기질 복합체, 뭐라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죠? 효소기질 복합체.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야? 포도당이 있어. 자, 포도당을 분해하려고 해.
그러면 효소가 포도당을 이렇게 딱 결합하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따라줘요. 입체 구조가 변한다고. 아, 변해요. 이걸 열쇠 자물쇠설이라고 해요. 자, 얘가 딱 결합을 하면 얘의 효소의 구조가 틀어지죠, 그죠? 얘가 틀어져서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더 쉽게 분해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자, 기질 특이성이 있었죠. 효소의 재사용. 자, 재사용 가능합니다. 재사용, 그죠? 한번 썼던 애들은, 자, 얘는 기질이 들어가서 분해됐죠, 그죠? 자, 얘는, 이화작용의 효소입니다, 그죠? 활성 부위가 있기 때문에 재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도 봤죠, 통합각 때. 요 그래프. 자, 처음에는 기질. 자, 여기 시작이야. 처음이야. 자, 시작부터 따지는 거면. 처음에는 기질. 반응물이 많았어. 많겠지. 반응이 안 했으니까. 자, 효소. 그냥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순수한 효소가 많았어. 자, 그 기질이 떨어지면서 효소가 떨어져. 자, 효소가 왜 떨어지냐? 효소와 기질이 복합하는 복합체가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와 효소를 합하면 최초의 효소의 총량과 같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효소 기질 복합체가 제일 많을 때. 자,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제일 많을 때.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뭐야?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를 때야. 반응이 제일 많이 갈 때. 자, 그러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다라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반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기질이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가 감소하면서 생성물이 증가하면서 기질은 없어지게 되죠. 그죠? 요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효소의 구성. 자, 효소는 단백질로만 된 것도 있지만 비단백질 성분인 보조인자가 있다. 자,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 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 효소. 자, 효소는 뭐가 있다? 주효소가 있다. 주효소. 자, 그 다음에 보조인자가 있다. 보조인자. 자, 주효소와 보조인자를 합한 거. 자, 이 두 개가 합쳐진 거. 자, 얘를 전효소라고 한다. 전효소. 자, 효소 기질 복합체. 자, 주효소에 보조인자가 결합하고 난 다음에 기질과 결합하는 애들이 있구나. 이 얘기죠. 이렇게. 자, 효소는 단백질로만 구성된 효소도 있지만 보조인자가 있는 것도 있다. 자, 보조인자도 두 가지가 있다. 자, 보조인자에도 종류가 있대. 보조인자, 조효소가 있고, 효소를 도와준다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뭐죠? 금속이온. 자, 금속이온이 보조인자로 작동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조효소, 바이타민과 같은 유기화합물이며 반응이 끝나면 주효소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반응에 참여한다. 한 종류의 주효소가 여러 종류의 주효소와 결합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조효소. 그렇죠? 조효소. 자, 그 다음에 금속이온. 아연이나 철, 마그네슘. 자, 이런 이온도 효소와 결합할 수 있다. 복잡하네요. 그죠? 효소에는 단백질 효소 자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주효소의 보조, 뭔가 도움을 받는 애가 있어. 근데 보조인자로 도움을 받는 거의 종류는 조효소라는 것도 있고 금속이온 자체인 것도 있어. 자, 그래서 주효소와 보조인조를 합한 거를 전체 효소라고 해.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정리 잘 하시고. 자, 요런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자, 효소의 단백질 성분을 주효소라고 한다. 주효소는 단백질 성분. 자, 단백질은 뭐에 약해요? 온도와 pH에 약하죠, 그죠? 자, 입체 구조의 변환, 단백질이 입체 구조에 변한 걸 뭐라고 해요? 변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입체 구조가 변하면 기능을 상실해요. 자,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있어요. 보조인자. 자, 효소의 단백질이 아닌 부분을 보조인자라고 하는데 보조인자의 종류는 조효소와 금속이온이 있다. 자,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준다. 활성에 영향을 준다. 자, 온도와 pH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쵸? 얘는 단백질이 아니니까, 그죠? 자, 전효소, 주효소와 보조인자를 결합할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전효소라고 한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주효소와 보조인자. 보조인자는 뭐죠? 단백질이 아니고. 그죠? 보조인자는 조효소와 그죠? 금속이온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자, 효소의 종류. 효소.
자, 효소의 종류. 얘가 작동하는 자, 얘네들의 분류죠, 분류. 자, 가수분해. 가수분해 얘기 많이 했죠. 가수분해가 뭐죠?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된다. 가수분해. 그렇죠? 가수분해. 물을 첨가해서 분해되었으면 가수분해 효소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아밀레이스. 이거 뭐죠? 녹말분해 효소. 펩티데이스. 뭐죠? 펩티데이스. 단백질 분해 효소. 그죠? 펩타이드가 이제 그죠? 단백질 결합이니까 펩티데이스가 이제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산화환원 요소. 산화환원 요소. 자, 산화환원. 자, 수소나 산소 또는 전자. 수소나 산소나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됐다? 산화가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탈수소 요소. 이름 자체에 있네. 수소가 떨어지면 탈수소 요소죠. 그죠? 자, 옥시데이스. 옥시가 뭐예요? 산소죠. 그죠? 산소. 산소의 의미예요. 옥시데이스. 자, 산소와 결합이나 분해가 되면 산화환원 요소라고 한다. 전이 요소. 자, 작용기 얘기했죠. 작용기. 아미노산이 있을 때 COOH 이걸 뭐라고 하죠? 카복실기. 자, 요런 카복실기라는 작용을 하는 부분을 작용기라고 해요. 영어로 펑셔널 그룹이라고 해요. 특정 작용을 하는 부분. 자, NHH. 자, 얘를 아미노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작용기라고 해요. 작용기. 자, 그래서 어떤 큰 분자에 자, 요런 COH나 NHH 이런 특정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작용하는 부분이 다른 분자로 이동하면 전이 되었다. 그쵸? 작용기가 전이 되었다. 전이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제거 요소. 제거 요소. 자, 얘가 어떻게 되죠? 여기 달려있던 애가 제거돼요. 작용이 제거돼요. 자, 차이가 뭐가 있죠?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이 되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쓸 데가 있나? 자, 볼게요. 뭐가 있냐면, 자, 요렇게 생긴 걸 뭐라 그래요? 요렇게 생긴 거를. 자, 요게. 자, 얘를 뭐라고 해요? 에프로테인. 얘를 에테인이라고 해요. 에테인. C2H6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수소를 제거해요. 자, 얘 두 개를 띡 제거해요. 수소가 떨어져 나와요. 자,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 자, 얘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탄소끼리 탄소끼리 이중결합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수소 제거 반응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또 수소가 제거돼요. 삼중결합. 그렇죠. 맞아요. 또 수소가 제거되면 요 두 개 또 제거돼요. 자, 그럼 얘가 떨어져 나가서 수소가 빠지면서 뭐가 돼요? 삼중결합이 돼요. 요런 식으로 돼요. 자, 얘를 에테인. 얘를 뭐라고 한다? 에테인이라고 한다.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에타인이라고 한다. 에타인이라고 한다.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제거 요소라고 한다. 그죠? 특정 부분이 제거되면서 이중결합, 삼중결합 요렇게 생기는 현상을 제거 요소라고 한다. 자, 여기서는 특정 작용기가 제거된다. 작용기. 카탈레이스 이거 뭐죠? 그 녹말 아닌가? 카탈레이스 뭐죠? 감자와 관련이 있어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죠. 그죠? 자, 얘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야. 맞네. 자,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 자, 카탈레이스가 이제 과산화수소가 어떤 성질이 있다고? 우리 상처 나면 과산화수소 바르잖아. 소독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독성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생명체에 독성이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체 생성이 돼요. 뭘 할 때? 우리 지방이 분해돼서 에너지원을 쓸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야지. 그게 누가 한다고? 제가 한다. 간 때문이야. 독성 제거 간이죠, 그죠? 간에서. 자, 그래서 실험에 뭐가 나왔어? 생간 조각을 이렇게 넣어서 거기 카탈레이스 있었죠. 오케이. 자, 연결 요소. 자, ATP 에너지를 사용하여 ATP를 사용한다. 에너지를 사용하여 두 개의 분자를 붙이면 연결 요소라고 한다. 붙였으니까 연결 요소라고 하는구나. 자, 원래 있던 분자가 다른 종류의 분자로 바뀌면 이성질화 효소. 이름이 엄청 많다, 그죠? 이름이 엄청 많다. 자, 이건 나중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고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우면 되겠죠, 그죠?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죠? 이렇게 표로 딱 정리되어 나오면. 자, 어떤 물질이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 효소에 대한 설명 OX 표시하시오. 효소는 특정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죠. 기특하네요.
그래요. 아니야, 저렇게 하는 이유가 최소한의 정보로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선생님께 면도도 계속 수업하면 이렇게 해서 뭐 설명 막 하면 그냥 짧게 앞 단어만 딱딱 해서 막 부르는 친구들 항상 있었어요. 그런 애들의 특징은 뭐야? 굉장히 잘 외워요. 어떤 단어나 개념, 키워드를 굉장히 잘 외워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공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는 것 같던데. 자, 공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공부의 효율성. 자, 그게 이제 뭐 외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라는 것은 또 차이가 있죠. 자, 보조인자. 자, 뭐가 있죠? 효소는. 자, 효소는 단백질 부분을 뭐라고 한다? 주효소라고 한다. 자, 단백질이 아닌 비단백 부분을 뭐라고 한다? 보조인자라고 한다. 보조인자. 자,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전효소라고 한다. 전효소라고 한다. 자, 보조인자의 종류는 뭐가 있더라? 조효소. 도와주는 효소랑 금속이온이 있더라. 오케이, 금속이온이 있더라. 금속이온이 있어요. 금속이온. 오케이, 자, 얘는 비단백, 얘는 단백질이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표를 잘 만들어서 이건 못 줄이겠죠? 줄여보세요. 보인자. 그죠? 자, 오케이. 효소, 주보, 조금. 오케이. 이건 뭐야? 엎드려. 자, 쳐맞아야지.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요 구성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정리하고 계산하다 보면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전혀 딴 데 이상한 거 막 추가로 뭐 자리 옮김 요소 뭐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외워야 되겠다. 이거 안 나요. 그죠? 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보조인자는 비단백 성분이기 때문에 온도와 pH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죠. 그죠? 적게 받습니다. 자, 보조인자는 단백질이 아닌 비단백 성분이다. 전이효소. 기질의 원자 배열을 바꿔 다른 물질로 만든다. 자, 전이효소는 뭐예요? 전이효소? 바꾸는 거. 자, 여기 전이효소. 자, 전이효소는 작용기를 이동시킨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거야? 이성질화 효소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다. 자, 원자의 배열을 바꿔 다른 물질을 만드는 것은 이성질화 효소다. 성질이 바뀐다, 그죠? 이성질화 효소. 이런 친구 나오면 되게 어렵다, 그죠? 각각을 이렇게 어떤 효소인지 외우지 않으면 어렵죠, 그죠? 예시도 외워야 되나요? 예시는 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죠? 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냥 요거 가수분해 요소, 산화요소, 전이요소, 제거요소, 연기요소, 이성질화 효소의 특징을 따서 물이 들어가서 분해되면 가수분해.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이게 무슨 종류의 효소인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자, 아미노기 전달 카탈레이스는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봅시다. 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면 세균 등을 가지고 있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진다.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면 무슨 얘기야? 온도가 떨어지면 효소의 활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활성, 온도, 환경. 자,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일단 온도부터 보자. 자,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죠? 효소의 주성분, 주효소. 최종 온도. 자, 크게 먼저 볼게요. 자, 효소는 크게 뭐야?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크게 온도와 pH. 자,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단백질 부분 때문이다. 자, 그래서 최적 온도라는 게 있다. 그럼 뭐도 있을까? 최적 pH도 있겠죠? 그죠? 어디 있냐? 최적 pH, 오케이, 그죠? 자, 최적 온도가 있고 최적 pH가 있다. 자, 온도가 효소에 미치는 영향. 자, 아까 살짝 얘기했어요. 온도가 높으면 분자의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져. 자, 근데 특정 온도를 넘어서면 뭐야? 효소 자체가 파괴해요. 변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속도가 확 떨어져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낮은 상태. 자,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느려요. 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는 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야.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높은 분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점점 빨라져요. 자, 빨라지는데 얘가 36.5도씨, 그죠? 우리 몸의 체온 정도 되면 얘가 최적 온도예요. 그죠?
얘가 최대 활성을 나타내요. 이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 40도씨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죠. 그렇죠? 정신없고 몸에 힘이 빠지고. 왜 그래요? 우리 몸에 물질 대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 어떤 작동하는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얘가 쫙 망가지면서 효소가 망가지면서 얘가 쭉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무기촉매. 자, 무기촉매는 뭐야? 자, 일반 환경에서의 금속 촉매예요. 금속. 자, 금속 촉매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넣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애들이 있겠죠. 자, 근데 금속은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얘는 뭐야? 입체 구조가 변하거나 원자 배열이 바뀌진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반응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 그럼 온도를 겁나 높이면 뭐야? 반응 속도가 개 빠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 단백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몸이 뭐야? 최종 온도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정원동물이라고 하죠. 정원동물. 자, 그래서 변성이라는 단어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pH. 자, pH가 뭐죠? pH를 뭐라고 하죠? 좀 유식하게. 파워 오브 하이드로진. 좀 정의를 기억해요. pH가 그렇죠. 파워 오브 하이드로진.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거 좀 하네. 아니면은 수소이온 농도지수라고 하던가. 수소이온 농도지수. 자, 수소이온의 농도를 지수값을 낮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pH 정의가 뭐예요? pH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예요. 그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에 대한 얘기야. 수소이온의 농도가 진한 거에 따라서 그 용액의 액성, 성질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단백질이 있어. 자, 근데 주변에 수소이온이 너무 농도가 높아. 그럼 얘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의 입체 구조가 변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자, pH.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몸에 이제, 여기 누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민재요. 꽉지요. 꽉지요. 자,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어요. 자,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자, 입에서 최초로 나온 효소가 뭐죠? 아밀레이스. 그쵸.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가 뭐 분해 효소야? 녹말 분해 효소. 자, 녹말이 영어로 뭐게? 자, 영어로 아밀로스예요. 아밀로스. 아밀로스. 자, 그러면은 그죠. 아밀로스 레이스 ASE 끝에 ASE가 붙으면 자, 뭐야? 효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ASE 붙으면 아제라고 했죠. 아밀라제. 베아제 뭐 이렇게 아제라고 부르. 근데 이제 영어식 표기 짜니까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밀레이스. 아밀로스가 녹말이니까 녹말 분해 요소. 오케이. 자, 그다음에 트립신. 자, 트립신. 아밀레이스는 자, pH 어느 정도 중성이네. 우리 치면. 그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자, 이렇게 가서 어디 있어요? 위가 있죠. 그죠? 예. 자, 위가 있어요. 자,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뭐죠? 트립신 다 나오지 않나요? 자, 위는 뭐야? pH가 펩신 나오고. pH가 매우 낮아요. 내가 그렇죠. 위산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아래에다가. 위에서 염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위산이 있어요. 자, 그래서 펩신이요. 자, 펩신은 어디에서 활성이 높아요? 강산. pH가 낮은. 그죠? 강산에서 활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대장. 이자가 있죠. 이자랑 그렇죠. 이자 얘기 나오죠. 이 12지장 쪽으로 소화액을 분비해요. 이 소화액을 분비할 때, 자, 여기서는 위에서는 강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염기성 물질이 중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약한 염기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트립신이죠. 각각의 환경의 pH가 최적 pH예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효소들은 뭐다? 각각의 최적 pH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요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pH, 효소의 반응 속도는 최적 pH를 벗어나면 느려진다. 자, 효소, 최적 온도와 최적 pH는 효소마다 다르다. 자, 사람의 소화효소, 펩신은 위에서 있으니까 강산에서 활성이 높다. 자, 사람의 입은 일반적으로 중성이니까 아밀레이스의 최적 pH는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은 창자, 소장, 12지장의 소장의 일부죠. 탄산수소 나트륨이 중화시키려고 분비가 돼요. 자, 그래서 약염기 환경에서 활성을 보여야 되니까 pH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렇구나. 자, 효소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열과 pH. 최종 온도와 최적 pH가 존재한다.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변성이 돼서 작동을 못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기질의 농도. 기질의 농도. 기농. 자,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만들어진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죠? 많은 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X축이 기질의 농도예요. 지금은 시간이 아니라 기질의 농도예요. 자, 초기 반응 속도. 자, 반응 속도. 자, 속도 나오면 단위 시간당 반응량 이런 거예요. 그죠? 단위 시간당 반응량. 자, 기질의 농도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2개밖에 없어. 그럼 1초당 2개밖에 반응을 못해. 이런 얘기야. 그죠? 자, 기질의 농도가 많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대부분의 효소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가 특정 값이 되면 어떻게 해? 특정 농도 이상이 되면 효소의 양보다 기질의 양이 더 많으면 속도에 한계가 있어. 이거를 포화되었다라고 해야죠. 그죠? 네. 포화되었어요. 자, 그럼 이 속도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려면 뭐를 추가해 주면 될까요? 효소를 더 추가해 주면 돼요. 그죠? 효소를 추가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똑같겠지만 나중에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오케이, 자,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요 다음 내용, 추가 내용 볼게요. 추가 내용.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억제제. 억제제. 자, 억제제의 종류에는 경쟁적 억제제와 비경쟁적 억제제가 있어요. 자, 억제제 볼게요. 자, 경쟁적 억제제. 자, 기질이 있어요. 얘와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요 어디에 활성 부위가 있죠. 활성 부위. 자, 활성 부위에 자, 다른 경쟁적 억제제가 결합하면 기질이 결합을 못해요. 기질이 결합 못해요. 자, 그러면은 자, 경쟁적 억제제와 기질. 자, 얘도 이제 그래프로 나중에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기질의 농도. 기질의 농도. 자, 경쟁적 억제제가 있으면 자, 원래 그래프는 요렇게 돼야 돼요. 그죠? 네. 자, 원래 그래프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 경쟁적 억제제가 있으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경쟁을 하게 되니까 얘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얘보다 느려요. 자,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 기질의 농도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뭐야? 얘가 1개 있을 때 얘가 1000개, 10,000개 있다. 그럼 얘가 붙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포화되는 지점까지 간다는 거지. 자, 이게 경쟁적 억제제야. 기질의 농도가 많으면 상대적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얘와 결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옆에 비경쟁적 억제제는 활성 부위에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버려요. 결합을 해버려요. 자, 비경쟁적 억제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얘는 효소 자체가 감소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예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아예 낮춰져 버린다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억제제의 종류에는 경쟁적 억제제가 있는데 자, 경쟁적 억제제의 의미는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질과 경쟁한다는 거야.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반응을 방해한다. 자, 억제제의 입체 구조가 기질과 유사하여 활성 부위에 경쟁적으로 결합한다. 자, 그러면 농도,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CH3OH가 뭐예요? 자, C2H5OH가 뭐예요? 에탄올이고 그렇죠. 메탄올. 자, 얘가 메탄올이에요. 메탄올이에요. 자, 얘가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에탄올인데 자, 이 메탄올. 자, 얘를 공업용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이에요. 자, 얘는 우리가 먹는 소주예요. 자, 소주예요. 자, 얘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뭐가? 간이 해독을 해요. 간이 시토크롬 P450이 해독을 하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아세트산이 돼요. 얘가 CH3COOH로 얘는 이제 우리가 먹는 거잖아. 우리 몸에서 이제 얘는 에너지를 써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간에서 똑같은 효소가 해독을 해요. 자, 얘가 해독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돼요. COH. 자, 얘를 뭐라고 해요? 포말데하이드. 포말데하이드. 와. 자, 얘는 독성물질이에요. 그죠? 독성물질 포말데하이드.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딱 마취하고 기절시키는 거. 그죠? 기절 마취돼요. 근데 이걸 잔뜩 먹으면 사망하겠지. 네. 사망하겠지.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섬에 이제 그런 섬 같은 데 이렇게 놀러 갔는데 자, 외국인들이 막 술을 하도 막 먹었어요. 그쵸? 풀파티에서 막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팔 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메탄올도 알코올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를 주는 거지. 얘를 줘요. 그 얘를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다음날 얘가 만들어져요. 간에서 독성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시력부터 사라집니다. 음. 시신경부터 망가져요. 너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안 보여요. 앞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합니다. 이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메탄올을 이렇게 먹은 사람이 있겠지. 실수로라도.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얘와 얘는 뭐야? 동일한 요소에 경쟁적으로 작용해.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메탄올은 우리 혈액에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혈액으로 걸러낼 수 있거든. 오줌으로. 그럼 얘로 이렇게만 안 만들면 돼. 뭐 하면 돼? 경쟁적이니까 얘를 이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소주를 훨씬 많이 그렇죠. 소주를 더 먹이는 거예요. 혈액으로 이제 에탄올을 집어넣으면 경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오줌을 나갈 때. 맞아. 더 취하게 만들면 된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진짜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살 수 있죠. 시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죠? 대신 할 수 내 있습니다. 간이 근데 힘들겠죠. 그렇죠. 간이 힘들겠죠. 그죠? 간이 힘들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경쟁적인,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경쟁적으로 하니까 하나가 너무 많아버리면 다른 경쟁되는 애들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비경쟁적 억제제.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다른 자리 입체성. 자, 이게 명칭입니다. 정식 명칭이에요.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는, 그죠? 알로스테리 어쩌고저쩌고, 영어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활성부의 구조를 변형시켜. 자, 다른 자리에 얘가 하니까 어떻게, 여기 활성부위가 변화돼서, 자, 기질과 결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요런 현상이 일어난다. 오케이. 자, 어떤 물질 대사과정, 최종 산물.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효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른 효소, 제2효소, 3효소 넘어가면 최종 산물이야. 자, 이 최종 산물이 원래 있던 효소의 다른 자리 입체성, 그쵸? 비경쟁적 억제제로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끊기는 거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최종 산물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최종 산물의 양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게 없어지죠. 다시 만들어져. 그럼 얘가 다시 만들어져요. 뭐죠, 이게? 음성 피드백. 그쵸. 음성 피드백. 데모기. 음성 데모기. 그죠? 음성 데모기. 이제 항상성 조절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항상성 조절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구나. 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OX 표시하시오. 효소에 의한 반응 속도는 최저 온도일 때가 최저 온도 이상일 때보다 더 빠르다. 그렇죠. 최저 온도 이상이면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효소가 파괴돼서. 효소의 양이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아니다. 계속 증가한다는 건 아니야. 그죠? 포화된다. 세츄레이션 된다. 그죠? 증가하다, 포화된다. 왜? 할 수 있는 효소의 개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포화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자, 효소의 활성부에 결합하여 효소를 반응하는 물질은 무슨 억제제예요? 경쟁적. 경쟁적이죠. 경쟁해야죠. 경쟁적 억제제. 특징은 뭐다? 기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그죠? 경쟁적 억제제가 그죠? 쓸모 없어진다. 그죠? 영향을 안 받게 된다. 됐습니다. 효소의 활용. 자,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쓰이고 있다. 식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한다. 자, 발효,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이거 뒤에 배우게 됩니다.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자, 발효라는 게 있다. 발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효. 그 중에 젖산 발효가 우리 근육에서 일어나는 발효예요. 자, 뭐냐면 포도당이 있어요. 자, 포도당이 있으면 얘가 뭐야? 충분한 산소와 반응하면 어떻게? 이산화탄소와 물로. 자,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벽하게 부대되면서 38 ATP. ATP가 최대한 많이 나와요. 최대한 많이 나와요. 자,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근데 산소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급격하게 운동하면 뭐다? 혈관도 막히고, 그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야.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산소 없이 ATP를 만드는. 자, 포도당을 산소 없이 ATP를 만드는 한 2개 정도. 그죠? 한 분자당 2개에서 4개 정도. 조금이라도 ATP를 만드는 방법이 발효예요. 발효예요. 그러면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만드니까 이산화탄소 물이 아니라 젖산이나 알코올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이렇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걸 발효라고 해요. 갑자기 열심히. 자, 효소. 그래서 이제 젖산이 쌓이면 우리가 근육 운동을 갑자기 하면 젖산이 쌓여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죠. 근육통, 그죠? 양념 불고기, 배나 키위 넣어서 단백질 분해 효소.
자, 락토스가 저당이에요. 락테이스가 저당 분해 효소죠. 자, 과당, 포도당 과당으로 막 바꾸는 이성질화, 포도당이란 걸 과당으로 전환시켜주는 걸 이성질화 효소라고 하는구나. 자, 혈당 측정기. 자, 포도당 산화 효소가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전류를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한다. 소화제, 단백질 분해 요소, 아밀레이스 지방 분해 요소를 소화를 돕는다. 오줌 검사지. 자, 포도당 산화 효소 마찬가지로 있네요, 그죠? 네. 과산화수소 산화 효소, 카탈레이스죠. 인슐린, 성장 호르몬. 자, DNA 연결 요소 들어봤어요? 네. 제한 요소라는 거 들어봤어요? 제한 크리스퍼 요소들은 이성. 아, 그렇죠. 크리스퍼. 자, 제한 요소 자르는 거, 연결 요소 붙이는 거, 그죠? 가위와 풀만 있으면 DNA를 내가 오려서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재조합 DNA라고 하죠. 자, 혈전 분해 요소, 자, 세탁, 렌즈 세정, 치약, 이런 것도 다 효소. 자, 이런 효소들이 있다. 이런 효소들이 있다. 효소들이 있다. 자, 혈당 측정기에 오줌 검사제, 방금 얘기했어요. 혈당 측정제와 오줌 검사제 공통적으로 무슨 효소가 있어요? 혈당 측정기요. 혈당 측정기에 포도당, 포도당 혈당이니까 포도당을 어떻게 한다? 산화, 그죠? 포도당 산화 효소. 자, 요거는 외워라 이거죠. 포도당 산화 효소. 자, 요거는 외워라. 자, 여기 체크해 봅시다. 자, 뭐는 외워라? 자, 얘는 외워라. 포도당 산화 효소. 동그라미 쳤죠, 얘. 자, 얘는 외워라.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그렇죠. 포도당 산화 효소. 그래요. 자,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출제 안 됐지만, 자, 출제된 문제 중에는 이것만 나왔어요. 그쵸? 네. 포도당 산화 효소 정도는 꼭 외워라.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나올 수 있겠죠. 지우대비. 자, 어디서 표시하시오? 식혜와 젖당 없는 우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소는 동일하다. 자, 식혜와 젖당 없는 우유. 자, 식혜는 뭐가 있었죠? 식혜. 식혜는 뭐가 있었죠? 식혜는 녹말이죠, 그죠? 네. 쌀이잖아. 그러니까 녹말 분해 요소야.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그죠? 젖당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락토스니까 락테이스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얘는 락테이스라는 효소라고 했죠, 락테이스. 그러면 X죠. 안 동일하네요. 청바지를 탈색하는 과정에서 섬유를 분해하는 셀룰레이스. 네. 셀룰레이스도 딱 보면 뭐야? 셀룰로스가 식물의 세포벽이잖아. 그럼 셀룰레이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보자. 자, 여기 어디 있어요? 밑에요. 여기 밑에 있나? 청바지 탈색. 셀룰레이스를 처리하면 섬유가 분해되어 탈색이 된다. 섬유. 섬유가 식물의 세포벽 성분인가 보네, 그죠? 그래서 청바지 셀룰레이스 외워야 되겠다, 그죠? 외워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험을 쫙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거름종이. 자, 거름종이 있어요. 거름종이. 자, 얘를 펀칭 기계로 띵띵 하면 동그라미 조그만 게 이거 나오죠. 여러분 장난 많이 쳤죠, 그죠? 종이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잖아. 찌꺼기로. 자, 여기를 넣고 과산화수소 H2O2입니다. 자, 과산화수소 H2O2를 넣어요. 자, 그리고 10%의 염산수 용액, 10%의 수산화탄 수용액을 섞어서 pH를 조절한다 이거죠. 자, 얘를 이용해서 pH를 조절해서 A, B, C, D, E, F, G를 만든다. 자, 그래서 조작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이거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항상 등장하죠. 항상 등장합니다. 실험할 때. 자, 과산화수소의 pH 따라 거름종에 떠오르는 식을 볼게요. 자, 얘가 5.7초 오래 걸렸다는 거죠. 자, 제일 짧게 걸린 게 얘가 2.8초. 자, pH 6에서 뭐다? 과산화수소가 있었는데, 자, 얘를 분해하는 카탈레이스를 넣었어요. 자, 과산화수소에 카탈레이스를 넣으면 뭐가 발생하죠? 산소가 발생해요. 그죠? 산소가 발생해요. 이건 통합과학대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산소가 발생하면 이 산소가 뭘 하죠? 이 거름종이 조그만 거에 산소가 결합하게 되죠. 붙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떠오르겠죠. 자, 얘는 2.8초일 때 떠올랐대. 굉장히 빨리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반응이 제일 산소가 굉장히 빠르게 발생했다는 얘기야. 자, 얘는 5.7초, 7.1초 이런 거 뭐야? 산소가 발생이 느리게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건 뭐다? 카탈레이스의 최적 pH는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감자즙, 카탈레이스 반응 속도는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pH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자, 이 탐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조작변이는 pH다. 맞아요? 조작변이는 pH가 맞죠. 자, 맞아요. 네. 자, 조작변이는 뭐예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변인이에요.
그쵸? 실밥. 자, 온도는 통제 변인이다. 자, 온도는 자, pH의 실험을 할 때는 온도는 통제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조작 변인 이외에는 통제 변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감자주변 카탈레이스가 있겠죠. 맞죠. 자, 과산수소 분해되면 수소가 산소죠, 그죠? 네. 산소입니다. 자, 거름적인 조각이 수면을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반응 속도는 느린 거예요, 그죠? 느린 거예요. 자, 요 얘기, 요게 중요한 얘기구나. 다음은 카탈레이스 활성에 온도가 미친 영향. 자, 0도씨, 25도, 3도, 야, 온도를 바꿨어. 이게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H는 통제 변인이 돼야 돼요, 그죠? 네. 자, 그 과산수소. 자, 저걸 갈 때 35도씨에서 가장 빨리 떠올랐다. 35도씨가 최종. 카탈레이스의 최종 온도다, 그죠? 35도씨. 자, 그러면 0도씨와 25도씨 중에 카탈레이스 반응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25도씨. 왜 그래요? 점점 빨라지다가 딱 35도에서 다시 느려져요. 왜? 그러니까 35도가 최적이니까 35도씨가 최적이라는 얘기는 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오를수록 어떻게 돼요? 분자의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네. 분자의 에너지. 자, 분자가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 갖는 입자들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죠, 그죠? 배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10분. 그래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효소의 농도가 2배가 되면 반응 속도가 2배가 되죠, 그죠? 포화 상태에서 반응 속도가 2배가 됩니다. 자, 그림은 기질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BC는 S1. 자, 얘가 뭐예요? 얘 딱 보니까 기질이 적네. C가 뭐야? S1이네, 그죠? 네. X축이 기질의 농도니까. 자, 얘는 딱 맞네. 얘가 딱 포화된 상태네, 그죠? 얘가 S2죠. 자, 얘는 뭐가 남아요? 기질이 남아도네, 그죠? 기질이 남아도는 거 포화 상태 S3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기질의 농도가 S3일 때 효소를 추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어떻게 증가하겠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네. 여기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효소를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효소가 추가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 오케이. 자, 억제제. 이거 나왔죠? 이거 설명했죠, 그죠? 억제제 나오면 당연히 그래프로 설명합니다. 자, 경쟁적 억제제는 어떻게 된다?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억제에 영향을 받지만 기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얘가 뭐다? 비율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져. 자, 그런데 비경쟁적 억제제는 뭐라고 했죠? 아예 효소 자체를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감소한다, 이런 얘기지. 네. 오케이. 그래프 차이가 나죠. 자, 그림은 억제제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 서로 다른 억제제를 첨가했을 때 초기 반응 속도이다. 자, 억제제가 없을 때 이렇게 포화돼요. 자, 기억은 뭐죠? 무슨 억제제? 경쟁적. 경쟁적 억제제를 넣었을 때요. 그렇죠. 경쟁적 억제제. 자, 기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차이가 없어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아예 원래 없을 때보다 아예 효소가 줄어든 이런 결과가 발생해요. 이게 비경쟁적 억제제를 넣었을 때요. 오케이. 네. 자, 유제. 그림은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이다. ABC 중 하나는 X의 농도가 다른 두 반응의 2배일 때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2배. 자, 뭐 2배 관계네요. 2배 관계예요. ABC 중 한 가지는 억제제가 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자, B가 이제 기본 초기 반응 속도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A는 X의 농도가 2배일 때 X, 효소 X. 자, 효소 X가 있어요. 자, 얘가 효소 X일 때고 X가 2배일 때죠, 그죠? X가 2배이면 반응 속도가 2배가 되죠. 자, X에 뭐가 억제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억제제가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억제제가 있는 거죠? 비경쟁적 억제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레전드. 맞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는 X가 2배일 때다. 자, 억제제의 효과는 S2일 때보다 S1일 때가 더 크다. S1일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네, 그건 똑같이 아니에요. 자, 딱 2배 차이 나겠죠? 효소의 2배니까 딱 2배 차이 납니다. 자, C는 경쟁적 억제제, 비경쟁적 억제제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밑에 가역적 억제제와 비가역적 억제제의 요 차이는 뭘까요? 가역, 비가역 우리 배웠죠. 가역은 뭐야? 돌아왔다. 돌아올 수 있는 애야, 그죠? 비가역은 왔다 한 거. 한 번 결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비가역. 자, 비가역은 아예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뭘 한다? 세포벽을 형성 못하게 만드는 비가역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뭐 청산가리. 청산가리. 독극물이죠, 독극물. 자,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 사이토크롬 C 산화효소의 활성부에 있는 철 이온과 공유 결합을 해서 안 떨어진다. 그래서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된다. 그죠? 청산가리. 자, 가역적 억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효소가 분리되고 나면 효소의 활성이 회복이 된다. 가역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되돌아올 수 있다.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것도 있고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것도 있다. 뭐 그렇겠죠, 그죠? 자, 음성 내복의 작용으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거나 항생제 성분으로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데 세균 증식 억제 예죠,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비가역이에요, 그죠? 비가역이다. 비가역이다. 이런 억제제의 종류에 가역, 비가역이라는 내용도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있구나.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의 그래프에서이죠. 그래프에서. 그러면 어려운 문제 풀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등은 도전 문제. 맞추면? 자, 맞추면 칭찬해 줄게요. 자, 1번, 2번. 쉬운 문제 풀래요. 자, 1번, 2번. 자, 1등급 도전 문제 1번, 2번 하면 요번 챕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됐어요? 예. 오케이. 자, 11번에 몇 번이죠? 1번. 1번이에요? 네. 11번 1번. 12번은? 1번 4번이에요. 1번 4번. 4번이요. 4번. 꽉지. 꽉지. 지그시 어딨어? 자, 해볼까요? 자, 11번. 11번. 자, 효소 X. 얘가 효소 X예요. 자, 그림 1, 2, 3, 4 조건. 자, 조건이 있어요. 그 실험 1, 2, 3은 ABC래요. 자, 얘가 ABC래요. ABC. 자, 가는 경쟁적 억제제거나 비경쟁적 억제제야.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경쟁적 억제제는 아니야. 그죠? 무조건 얘는 비경쟁적 억제제야. 왜? 효소 자체의 개수가 감소한 효과를 나타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효소의 농도. 자, 없음. 효소의 농도가 2배면 2배 빠른 속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얘가 3이겠죠. 자, 그럼 얘가 1이겠죠. 자, 그러면 얘가 비경쟁적 억제제가 있으니까 절반은 떨어졌으니까 얘가 2겠죠. 그죠? 오케이. 가는 비경쟁적 억제제일 수밖에 없어요. 자, 2에서 S2일 때, 여기. 자, S2일 때 초기 반응 속도는 4에서 S3일 때, 4. 자, 있어요. 자, 있어요. 자, 효소의 농도가 2예요. 효소의 농도가 2예요. 자, 그러면 얘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자, 효소의 농도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이만큼이에요. 자, 근데 비경쟁적 억제제를 넣었어요. 넣었어요. 자, 2에서 S2일 때 초기 반응 속도는 4에서 S3일 때, 4에서 S3일 때보다 빠르다. 자, 얘를 넣었을 때보다 얘가 빠를 거냐 느릴 거냐 이거죠. 빠르. 봐야 저보다 크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경쟁적 억제제를 넣으니까 비경쟁적 억제제가 얼마만큼 들어갔어요? 원래 있던 1번 효소의 절반 정도가 비경쟁적 억제제가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효소가 여기에서 뭐 한 25 정도 감소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넣었으면 뭐다? 이만큼의 효소가 있는데 이 중에 25만큼이 감소하겠죠. 네. 25만큼이 감소해봤자 얼마야? 여기죠, 여기. 그죠? 75에 해당하는 속도를 나타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죠? 동일한 양을 넣었을 때. 자, 기질과 결합한 X의 수. 기질과 결합한 X의 수분에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 자, 기질과 결합한 게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효소 기질 복합체. 자, 1에서 얘가 1이죠. 1에서 S3 여기입니다. 여기. 자, 3에서 S2. 자, 3에서 S2 여기입니다. 여기. 자, 효소 기질 복합체는 누가 더 많아요? 자, 효소 기질 복합체는 얘가 더 많죠. 그죠? 그리고 남은 기질.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X가 없어요. 그죠? 자, 1. 자, 1은 뭐야?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죠? 네. 얘는 남은 게 없어요. 다 결합했다는 거죠. 그죠? 자, 효소가 다 반응했을 때가 포화되었을 때니까. 포화라는 개념.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포화되었다는 얘기는 뭐다? 모든 효소가 일을 하고 있다. 그죠? 모든 효소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억제제가 없고 효소 A의 농도가 기억일 때 A에 의한 효소에 의한 자, 얘가 기억은 0.5나 2 중에 하나래요. 네. 자, A에 의한 반응에서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경쟁적 억제제나 얘가 경쟁적이나 비경쟁적 이렇게 나타내네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자, 효소의 양이 똑같아요. 자, 효소의 양이 똑같을 때 자, S3일 때만 보면 되죠. 얘가 50이에요. 자, S3일 때 25예요. 얘도 25네. 얘도 25예요. 자, 그러면 자, S2일 때 자, S3일 때 얘가 있으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A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뭐다? B가 비경쟁적. 그죠? 비경쟁적 억제제는 포화 상태를 절반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얘가 비경쟁적. 자, 그럼 얘가 경쟁적. 경쟁할 때는 포화 상태일 때 값의 변화가 없죠. 없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은 2이다. 자, 기억은 2이다. 자, 효소의 농도.
자, 효소의 농도가 얼마일 때? 자, 1일 때는 100을 못 찍잖아. 그죠? 자, 기억이 2일 때. 2일 때. 자,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2일 때는 기질의 농도가 충분할 때, 경쟁적 억제제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네. 기질의 농도가 많아지면 상관이 없으니까, 100을 찍었죠. 그러니까 2일 때가 맞겠네요. 그죠? 기질의 농도가 2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 자, 일을 열심히 하는 애들의 농도는 3에서가 4에서보다 높다. 자, 3. 여기 3과 4를 보는 거죠. 3과 4. 자, 3과 4의 차이점은 뭐죠? 3과 4. 자, 그쵸. 기질의 농도가 높고 얘는 기질의 농도가 낮고. 자,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고. 자,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고 심지어 기질의 농도는 작아요. 그러면 효소기질 복합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3과 9를 비교하는 거. 3과 9네. 아니, 그래도 6이 아니었네. 자, 그래요. 얘는 띵. 오케이. 자,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얘 여기서 S세요. 그러면은 기질의 농도는 똑같아요. 자, 얘는 경쟁적 저해제죠. 자, 경쟁적 저해제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지죠. 그죠? 농도 높을 때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렇네. 자,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이 일은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많이 해요? 속도가 빠른 게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3에서가 9에서보다 높다고 할 수 없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거 얘기했죠. 이 초기 반응 속도는 뭐다? 효소기질 복합체와 비례합니다. 효소기질 복합체와 비례해요. 이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곧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는 50보다 크다. 가가 어디 있어요? 가. 배는. 여기 있네. 가. 자, 얘는 경쟁적 억제제고 농도가 충분해. 그럼 상관없죠. 그죠? 그럼 얘는 50보다 클 수는 없잖아. 네. 50죠. 최대값이 50이죠. 그죠? 최대값이 50이에요. 왜? 자, 이제 얘 똑같기 때문에. 그죠? 효소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최대값이 50이에요. 50이에요. 그래서 가는 50이라고 해야 돼요. 50. 그렇죠? 50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네요. 1번이네요. 그죠? 그렇죠. 오케이.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좀 생각해봐요. 지금 그쵸?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어떻게 따지는 건지 충분히 이것만 이렇게 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날 수도 있어요. 자, 생명활동과 물질대사와 에너지. 생명체에서 일어난 모든 화학 반응. 그죠? 모든 화학 반응. 자,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자, 항상 뭐가 있다? 에너지 투입이 있다.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 그죠? 똑같은 뭔 단어를 계속 반복하죠.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물질 대사의 종류. 자, 위로 올라갔어요. 자, 얘는 동화. 자, 동화 합성이죠. 동화는 합성이에요. 합치는 거예요. 자, 이화는 뭐죠? 이화는 분해예요. 자, 얘는 분해. 쪼개요. 그쵸? 쪼개는 거. 자, 올라가면 흡열이고 내려가는 발열이에요. 그쵸? 이 그래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자, 에너지 저장과 이용, 광합성. 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동화죠. 이거 동화입니다. 동화. 에너지 흡수가 있으니까 동화. 세포호흡은 이화예요. 이화. 자, 요 그림이 수능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온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정리된 것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광합성, 염록체가 일어나면 태양의 빛에너지. 자,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화학에너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 오케이. 자, 세포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면 호흡 기질이 분해될 때 방출된 에너지 일부를 어디에 저장하죠? ATP. 자, 얘도 화학에너지예요. 화학에너지. 그죠? 자, 그러니까 세포는 뭐 포도당이라는 화학에너지를 또 화학에너지에 저장하는 거야. 그렇죠? 요 단위를 쪼개는 거라고 했죠. 그죠? NA 토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ATP라는 거죠.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생명활동의 직접적인 에너지원. 자, 아데닌과 라이보스가 결합한 걸 뭐라고 한다? 아데노신. 오케이. 아데노신. 자, 아데닌과 라이보스를 결합한 걸 아데노신. 자, 여기 요 세 개를 트리포스페이트. 그죠? 예. 자, 그 인산과 인산 사이에 얘가 뭐라고? 고에너지 인산결합. 자, 얘도 시험에 되게 잘 납니다. 되게 잘 자, 나와. 이거 물어보는 거 두 개 있습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두 개 있어요. 자, 그래서 ATP가 한 번 에너지 쓰면 뭐가 된다고? ADP와 PI가 된다고 했죠. 그죠? 네. 자, PI가 무기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기인산. 자, 여기 요 상태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 다시 올라가서 충전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쓸 수도 있다. 그죠? ADP가 한 번 더 분해되면 뭐가 돼요? AMP가 되더라. 그죠? 그리고 PI가 하나 떨어져 나와야죠. 무기인산이.
자 이렇게 두 번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두 개까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더라 라는 개념. 자 아데노신이라는 개념. 다음. 붙어서 안 떨어지는. 자 ATP의 에너지 대사. ATP가 ADP와 무기인산. 그쵸?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방출됩니다. 세포가 중에 ADP.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얘를 다시 결합시켜서 합성되면 에너지가 저장되겠죠.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자 ATP. 자 ATP는 다 씁니다. 그죠? ATP. 자 ATP를 합성합니다. 어디서 합성한다고?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무슨 과정? 세포 과정으로 합성을 합니다. 세포. 자 ATP가 분해되고 ATP가 분해될 때 방출된 에너지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대사 균형. 하루 동안 소비된 에너지 총량. 뭐라고 했죠? 일일 기초 총 대사량. 자, 일일 총 대사량. 자, 일일 총 대사량은 뭐가 있다? 기초 대사량 더하기 활동 대사량 더하기 음식물의 소화 흡수 3개가 있다. 3개. 그죠? 우리 아까 정리했죠? 자, 호흡 운동, 체온 유지, 심장 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선의 에너지는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 자, 활동 대사량은 뭐 하는 거? 에너지 균형. 자, 균형을 이뤄야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자 뭐죠?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 영양 부족이죠, 그죠? 영양 부족합니다. 자,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아요. 영양. 뭐라고 해요? 부족. 영양. 과다. 과대. 과잉. 과잉이었잖아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자, 단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요? 영양? 과다. 과다. 오케이, 과다 상태. 과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곱하기 체중, 그죠? 네. 곱하기 시간. 자 이 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로부터 이거 찾는 거 나온다, 그죠? 확실한 건 3번 나왔다. 생명 나올 수도 있어. 생명 쪽으로. 자 효소의 작용. 효소 오늘 효소. 화학 반응에 뭐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뭐로부터? 반응물로부터 최대 지점까지요, 그죠? 반응물로부터 최대 지점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자, 효소의 구조 특성. 효소에서 기질이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해요? 활성 부위. 활성 부위. 아유. 자, 단어 압축한 사람은 잘 대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열심히. 활부. 자, 근데 너무 활부 기특 좋아요. 기질 특이성. 자, 입체 구조가 맞는 기질만만 결합하고 있다. 효소 기질이 결합한 걸 뭐라고 그러죠? 결합한 것은 뭐라 그래요? 효소 기질 복합체. 효복 그쵸? 효복. 자, 효소 기질 복합체. 자, 효소 기질 복합체는 뭐에 비례한다? 자, 반응 속도죠. 반응 속도에 비례한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초기 반응 속도. 자, 효소 기질 복합체는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 자,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효소의 구조. 여기 처음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자, 효소의 구성은 주 성분이 있는데 얘가 단백질. 자, 거기에 보조인자가 있는데 비단백이야. 단백이 아닌 거. 자, 보조인자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얘가 주성분, 얘가 주요소예요, 그죠? 보조인자는 금속 이온이랑 조효소가 있다. 조효소, 그죠? 도와주는 거. 주효소 다음에 조효소, 주조, 그죠? 네. 조효소. 그 다음에 금속 이온이 있었어요. 금속 이온. 자, 얘네들이 결합해야지 이제 활성을 나타내요, 그죠? 네. 자, 얘네들 주효소와 보조인자를 합한 걸 뭐라고 하더라? 전효소라고 하더라, 그죠? 그렇죠. 전효소라고 하더라. 오케이. 자, 주효소, 보조인자 합한 걸 전효소. 자, 기질과 합하면 효소기질 복합체. 자, 생성물이 되고 다시 재사용 가능. 전효소, 단백질, 주효소죠, 주효소. 자, 주효소입니다, 주효소. 자, 온도와 pH. 자, 최적 온도, 최적 pH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보조인자, 비단백 성분, 바이타민. 나중에 NADH, FADH. 이런 거 배웁니다. DH2 이런 거 이거 다. 자, 이런 게 다 보조인자입니다. 보조인자. 자, 그다음에 금속이온.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세포호흡하고 요거 다음이 이제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이에요. 요거 다음이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입니다. 재밌겠죠? 자, 기말고사는 세포호흡과 광합성만 알면 돼요. 기말고사는
효소 종류. 안 들어가는 자, 게 물을 첨가해서 기질을 분해해. 그럼 뭐라고 한다고? 물을 넣어서 분해한다. 가수분해. 오케이?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가수분해 효소. 싱어분해. 자, 수소나 산소 전자가 이동하면 산화하는 요소. 자, 작용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전이 요소. 자, 제거가 되면서 이중결합, 삼중결합 생기면 제거 요소. 자, 연결되면 연결 요소. 원자배를 바꿔. 이거 계속 나오네. 긴 건데. 이거 뭐죠? 이름 길었는데. 자, 이성질화 요소. 포도당 그거 그쵸. 하는 거 있어. 그렇죠. 포도당이 과당으로 바뀌는 분자가 바뀌는 거지. 야, 딱 보니까 느낌이 좀 오죠. 어떤 느낌이 와요? 얘가 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다, 그죠? 얘가 다 가로치는 거 보니까, 그죠? 제 생각 나기 어려운 부분이 시험에 나니까, 그죠? 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온도. 자, 효소의 단백질 성분이 뭐가 된다? 변성된다라고 하죠, 그죠? 입체 구조가 파괴되는 걸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온도까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왜? 에너지가 높은 분자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예. pH, 최적 pH. 자, 최적 pH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이것도 변성 때문이죠, 그죠? pH도 변성에 영향을 준다. 자, 기질의 농도,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모든 효소의 기질이 결합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최대값이 되면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포화되었다. 그쵸? 포화라는 개념. 자, 모든 과학에서 다 나오죠. 이거 잘 알아두면 사방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세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포화. 자, 뭔가가 가득 차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죠? 포화. 그럼 머릿속에 바로 이런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포화. 되게 많죠, 이런 그래프. 자, 억제제. 자, 억제제는 두 가지가 있다. 자, 하나는 효소의 활성 부위. 자, 반응을 하는 부위의 경쟁적 억제제. 자, 하나는 비경쟁적 억제제. 경쟁과 관련 없는 거. 자, 여기. 자, 서로 전혀 다른 자리에 두는 거.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계속 났어? 그래프. 그치? 그래프. 자, 그래프 이렇게 나와서. 자, 원래 있으면 이건데. 자, X축 농도죠. 그죠? 자, 경쟁적 저해제는 어떻게 된다? 조금 천천히 가지만 결국은 포화된다. 그죠? 예. 요 포화 지점까지 갑니다. 이게 경쟁적. 농도가 진해지면 경쟁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뭐다? 비경쟁적 억제죠. 그죠? 효소의 개수 자체가 줄어든 효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효소의 개수 자체가 줄어든 효과를 나타낸다. 자, 식혜, 아밀레이스, 락테이스, 불고기, 단백질 보내요. 또 나왔어요. 혈당 측정지. 뭐죠? 말도 안 되죠. 포도당 산화효소. 그렇죠. 포도당 산화효소. 이거 이렇게 지금 문제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포도당 산화효소. 그랬잖아. 이거 지금까지 문제 난 게 이거밖에 못 봤다고 내가. 외우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이거밖에 못 봤어. 포도당 포도당 산화효소. 오케이. 자, 중합효소 연쇄 반응. 중합효소. 효소 이름 중합효소. DNA 제한효소. 중합효소 얘기하는 거네. 자,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 뭐예요? 얘를 뭐라 그래요? PCR. PCR.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PCR 말고 DNA를 증폭시킨다. DNA 증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증폭 PCR. PCR도 굉장히 유명해요.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DNA 특정 염기 서열을 짧은 시간에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오케이, 됐죠? 오늘은 자, 그래서 뒤에 자 문제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공부하자마자 풀어보세요. 딱 보면 다 그래프하고 개념이죠, 그죠? 그래프 개념. PCR 있나? 오케이, 최상위 문제도 있고. 자, 그쵸? 자, 좀 생명과학이나 의료 쪽인 사람은 꼭 다 풀어보세요. 자, 이제 뭐야? 세포 광합성 나왔습니다. 자, 세포과 광합성 나왔습니다. 세포과 광합성.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포호흡. 자, 이제 중간고사 넘어갔습니다. 기말고사 부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내 해석하기 양